자, 로키트 헬스케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로키트 헬스케어라는 종목 처음으로 알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신 종목들은 막 20번씩 또 10번씩 또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브리핑을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일단은 살펴보게 된 계기가 오늘 이제 전환청구권 행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구독자분이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제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규모 자체가 막 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분명히 이제 부담이 될 만한 요소긴 하죠. 전환가액이 이제 16,000원이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전환 가능한 주식 수가 26만 주가 남아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많이 없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 같이 한번 공시를 보시죠. 일단 1분기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요.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보시면 자금 지금 미상한 전환사채가 1분기 기준으로 딱 한 개 남아 있었거든요. 300억짜리가 남아 있었고 전환가 이제 16,000원짜리 180만 주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달려 있는 전환사채 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8월 초에 상장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26만 주 조금 남겨놓기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오버행 부담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싼 주식이다. 이게 16,000원이면 쪽이 여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 로키트 헬스케어 주주분들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 단타 뛰기 해먹으려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얘네들의 기술력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얘네의 기술력이 거품이다, 뭐 임상 결과 확인 안 됐다라는 내용도 사실 시장에서 많이 들려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로키트 헬스케어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신장재생 그리고 연골재생이라는 사업이잖아요. 일단 제가 주식시장에서 10년 넘게 경험을 해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 그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이 좀 많이 망가졌었던 케이스가 대부분 DNA, RNA, 그다음에 뭐 재생, 뭐 이런 것들, 줄기세포 이런 쪽들이 많이들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많이 꼬꾸라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상업 환경을 보면은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 더 알겠지만 성공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열광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임상 결과가 많이 안 좋았을 때도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신장재생에 대한 임상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과 그리고 이제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알겠어. 야, 그거 대단한 거 맞는데 너네들이 임상한 데이터를 본다면 실제로 그 되는 게 맞니? 왜냐면 너네들이 그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82% 정도의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몇 명 대상으로 한 거야? 1000명을 가지고 한 거야? 50명을 가지고 한 거야? 40명을 가지고 한 거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은 기준으로 적은 임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의문이 생긴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명의 10%랑 100명의 10%랑 10명의 10%는 확률적인 계산으로는 맞지만 결국은 그만큼 많은 임상을 얘네들이 실험할 만큼의 확신이 없나 보네라는 해석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한 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업계, 제약바이오업계 쪽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사실은 기술력 없는 회사들은 상장조차도 못했는데 대부분 그걸 가지고 옛날에 10년 전쯤에 주가 조작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기 기업이다, 우리나라 바이오업계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예를 들어서 임상 2상 중이에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고 임상 3상이 통과가 되는 확률까지 보통
2.5%에서 3%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대표이사나 회장이나 오너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그러면은 그걸 신청을 받은 FDA에서는 아나요? 모르죠. 임상을 해봐야지 아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모럴 해저드라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성공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임상한다고 꾸겨 넣어놓고 주가 띄워놓고 튀는 그런 기업들도 과거에 많았죠. 근데 과연 로키트 헬스케어가 그러한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논문들도 충분히 많이 좀 내놨었고 제출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뭐 이제 그 관련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기는 해요. 실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기업의 주가는 실적으로 계산된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을 좀 배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은 성공하면은 혁신가가 되는 산업이고 실패하면은 사기꾼 소리를 듣는 산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IR을 하거나 실적 발표를 하거나 등등등 그런 오너가 어떤 워딩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 여건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솔직히 상업화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아니면은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이지만 정말 자신 있으니까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후자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자본 조달입니다. 얘네들이 이번에 주가가 빠졌던 게 유상증자 한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유상증자 할 것 같아. 그게 실제로 됐어? 라고 하니까 야 얘네들 뭐 별것도 없는데 시가총액 1조에다가 여기다 유상증자까지 하면 니네들 뭐 돈 땡겨서 한바탕 하려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더군다나 얘네들이 지금 자회사 미국 자회사 로키드 아메리카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얘네들 진짜 돈 먹는 하마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사업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돈 땡긴다. 그걸로 임상 제대로 한다. R&D도 제대로 한다. 그죠? R&D라던가 임상 제대로 한다. 그 다음에 성공한다. 이게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은 사기꾼입니까? 성공한 케이스겠죠. 자, 그런데 제대로 못 땡긴다. 운영자금 없어서 뭐 임원들 나가고 고문들 그만두고 R&D 중단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주가도 빠지고 어때요?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잘하려 그랬는데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잘하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사기꾼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키트 헬스케어가 무리하게 주가를 띄워놨던 이유는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고요. 이거 먹고 뭐 대표이사가 먹고 튀려고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근데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가 빠지면 얘 13,000원대 계속 유지했잖아요. 여기서 유상증자하면 여러분들 이거 동전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률이 몇 프로인데요? 3분의 1토막 났잖아요. 얘 13,000원에서 3분의 1통 나면 5,000원에다가 이제 얘네들 끝났다 그러고 투심까지 악화된다 1,000원짜리 금방 갑니다. 그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자본 조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펌핑을 하는 게 얘네들 입장에서는 맞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 자체가 매우 성공률이 낮은 희박한 산업군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보시면 꼭 성공해서 우리 아들 투석 안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진짜 간절히 원하고 정말 신장 환자에게 꿈입니다. 수술해서 신장 환자 살렸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사업을 하는 형태고 그거를 믿는 분들이 사실은 이 회사에 투자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은 유상증자 했어, 오케이. 전환사채 물량 발행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믿고 지켜보고 했는데 그런만 짓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지분을 판다거나 회사를 판대요. 뭐 사모펀드가 사간대요. 엑시스를 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던가 또는 무제한 자본 조달만 하고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숨겨. 우리 임상 잘했어요 라고 하는데 공시도 안 내고, 왜냐면 의무공시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의무공시가 아닌 내용들도 있거든요. 공시도 막 안 해. 숨겨.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오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좀 정직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리스키하지만 믿고 10년이나 기다려도 될 만큼의 정말 성공을 회사냐라는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무리한 자본 조달은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올랐던 거는 오버슈팅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올랐던 거는 오버슈팅이었다는 판단을 해요. 자, 그런데 주가가 더 갈라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겠느냐?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씩 오픈해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방어하려고 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좀 해줘야 되겠죠. 가령 무상증자라던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자본 조달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기술적으로 이 회사를 판단한 거는 사실 무리수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바닥에서 몇 프로 올랐어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아니 막말로 15만 원 갔으니까, 그죠?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기술적인 분석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일선 부근에서 저는 저항을 받고 좀 100일선까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을 다시 한번 받고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것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급 내용들도 봤을 때 외국인이라던가 투신이나 기관급, 연기금급에서 개입을 많이 안 하죠. 자, 이런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메이저급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려 그러면 임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제네릭이라던가 또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게 아니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성격의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알테오젠이라던가 뭐 등등등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위기의 종목들 여러 가지 좀 많이 찍어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궁금하신 내용들 추가적으로 있다면 영상 통해서 다 못 들으셨다 그러면 뭐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고, 여기 보시면 구독자 혜택 공간이라 그래서 네이버 설문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이버 설문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30초면 됩니다. 제가 제2의 SK 하이닉스 프로젝트라던가 목표가 100% 이상 찾아내는, 그리고 당일 매매, 단타 매매 프로젝트 같은 것들 진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로킷 헬스케어 여러분들 매입 단가를 좀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로킷 뭐 얼마, 몇 주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제가 진단을 좀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남겨주시고 번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동의합니다 제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상품 팔거나 강의팔이 하는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갖다가 뭐 팔지도 않고 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 나 이런 링크 누르는 거 좀 귀찮고 싫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직통번호도 남겨놨습니다. 제 개인 직통번호고요. 여러분들께서 요 번호로다가 로킷 그 다음에 매입가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로킷 헬스케어 좋은 회사인데 여러분들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가 더 중요한 대응 방법인 거니까 매입가를 꼭 적어주셔야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좀 해소를 도와드릴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뭐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자주 브리핑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